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에 광주 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홀대론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60만 명을 돌파하고 광주 전남도 15,000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추가로 방역수칙을 완화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래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은 담뱃불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담뱃불 화재가 전체 화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천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광주 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긋지긋한 호남 홀대론이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핵심인 7개 분과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호남 출신에는 전북 출신의 이영호 의원이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포함됐지만 광주 전남 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은 정식 인수위원이 아닌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 부위원장을 맡았을 뿐입니다. 선거 기간 수차례 호남 홀대론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이 무색합니다.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발전론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인수위원 24명에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인수위원들과 인맥을 갖춘 호남 인사들이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어려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전 정파를 넘어서고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선 패배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결과를 뺄셈 정치로 보는 것은 정치적인 손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자를 키워준 책임이 있더라도 문 정부의 공과를 구별해야지 책임만 묻는 것은 정확한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가혹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등 방역수칙이 추가 완화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래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7천여 명이었던 광주의 일일 확진자는 나흘 만에 2배가 넘는 15,000여 명까지 폭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광주 전체 인구 1%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30만 명대에 머무르던 일일 확진자는 40만 명 선을 넘어 60만 명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자와 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누적 사망자 220명 가운데 29.5%인 65명이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일반 환자의 방역은 자율에 맡기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역 대책을 변경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확진자 증가와 환절기 면역력 저하 등으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대책 추가 완화 움직임이라서 논란입니다.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의견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입장은 그냥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보더라고. 옛날 같으면 독감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현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2만 3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어제 1만 5천여 명이 확진돼 역대 1일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했던 광주에선 요양병원 3곳에서 4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1만 3천여 명이 확진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선 순천 2천여 명, 여수 1,700여 명, 목포 1,500여 명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0시간 넘게 이어지며 역대급 피해를 남긴 울진 산불은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평균 22건, 해마다 전체 화재의 17%가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에서 시작되는데요. 담배꽁초는 숯불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화물 운반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 10여 분 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소화기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된 불로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또 다른 공장에선 담배꽁초로 인해 건물 4개 동이 타고 소방서 추산 8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광주 화재의 17% 정도가 누군가 무심코 던진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의 경우 숯불처럼 몇 시간이 지나도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담뱃불의 표면 온도는 200에서 300도씨 정도이고 심부 온도는 500에서 800도씨 정도에 이릅니다. 숯불 형태로 담배 불씨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커져 급격히 확대됩니다.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큰 불이 나면 실수라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에서 잇단 건설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 지역 건설 현장 247곳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상반기에,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하반기에 감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중 1분기에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2분기에는 건축 공정상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국가를 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그려진 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새로 들어선 에너지 설치 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은 82%. 석유와 석탄 등의 고탄소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어디에 어떤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등의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화력발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다 염호시설입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남도는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탄소 중립 주간을 운영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도청과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건물 소등 행사를 진행하고 탄소 중립 실천 다짐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종합 계획을 한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중립 운동이라든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과 지방 조례 등을 통해 어느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지방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직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실제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생애천 유권자 15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업 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2019년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고 2018년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재판을 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광주지법과 전국법원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4개월여 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지급된 5.18 보상금엔 신체적 손해만 포함됐을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박혜자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습니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정 전 총리가 흔쾌히 수락했으며 앞으로도 시 교육감 선거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박 예비후보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육정책 입안 능력, 미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해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두석 장성 군수가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유두석 군수는 오늘 장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큰 장성 발전을 위해 검증된 군수, 유능한 군수, 위기에 강한 군수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